목포 사막도 일대에서 추진되는 유원지 조성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장훈군위의 정례회 첫날 군수의 소통 부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편향된 정책과 주요 현안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전남 고흥에 문화와 예술, 교육을 아우르는 전용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국에서는 8번째, 전남에서는 첫 번째 사례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 성과가 그만큼 높다는 평가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사막도 일대에 5성급 호텔 유치 계획이 담긴 유원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민간 사업자 공모 과정부터 허술한 점이 드러나 졸속 추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집 공고입니다. 사막도 유원지 조성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들여다봤더니 허술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사업자 선정과 추진 방식은 공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정작 지침서는 누락된 겁니다. 실무자는 자신의 실수로 지침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입장.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결제 올리는 과정에서 그 지침서 파일이 누락된 상태로 지금 결제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취재진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지침서가 포함된 수정 공고문이 게시됐습니다. 담당 부서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공고가 게시되는데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은 겁니다. 수정 공고를 했고요. 조달청이나 그런 부분은 다 공고문이나 공지침서를 다 올라갔었거든요. 허술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침서를 살펴봤더니 민간 사업자의 제안 신청서를 목포시장이 아닌 과천시장이 받는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목포에 호텔을 건설하기 위해선 사업 계획을 과천시장이 검토해야 한다는 말과 다름없는 겁니다. 지침서 누락에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 문서를 가져다 쓴 흔적까지 허점투성이지만 담당 부서는 실수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질의 접수하는 기간에 수정 가능할 거라 보고 지금 다시 재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막도 유원지 조성 사업의 핵심은 컨벤션 시설을 갖춘 대규모 관광호텔 건설. 5성급 호텔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과 달리 기본적인 행정 절차부터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네, 대화 상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참 답답할 텐데요. 바로 장흥군의 이야기입니다. 네, 장훈군 의회에서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간담회는커녕 전혀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장훈 군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일 열린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이날 의원들은 정종순 장흥군수와 장흥군 집행부를 향한 날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은 바로 소통 부재. 의회는 우선 장흥군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고 이는 소통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들어 군정에 대한 어두운 지적 기사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어 장흥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의 시간이라도 국민을 위한 진정한 소통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것을 군수님과 집행부에 제안드리며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장흥군의 편향된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편적 지원금이 아닌 선별 지원금을 지급해오고 계시는데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지난 3월 집행부가 군수님 결재까지 해서 제시에 올린 재난지원금 철회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보편적 지원금이 아닌 선별적 지원금만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됐던 수소연료 전지발전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수소연료 전지발전 사업을 유치했다며 장원군이 현수막 300장 이상을 걸었고 지역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까지 벌였지만 정작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된 것이 없다는 것. 여기에 장원군수의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이 됐던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의 업무 내용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장원군 의회는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군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는 물론 군수와 부군수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전문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특화된 공간을 만들어 운영을 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전남 고흥군에 내년이면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이 생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꿈꾸는 예술터 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전남에서는 첫 번째, 전국에서는 8번째 사례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김신혜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전체 인구 6만 3천여 명 가운데 2만 6천여 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고흥군. 그에 비해 10살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은 4천여 명 정도로 전체의 6%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생활문화나 축제, 문화체험 등이 주를 이뤘고 고흥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기회나 교육을 위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전문적인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춘천이나 광주로 배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이런 군민들의 아쉬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해오던 고흥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꿈꾸는 예술터 공모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예술터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전용 공간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그리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폐교가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로 탈바꿈한 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처럼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은 건물이 문화예술 전용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고흥에서는 옛 평생교육관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곳은 2013년 초까지 고흥 주민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서 활용되던 곳으로 현재는 대부분 비어 있는데요. 내년이면 이곳이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고흥군은 아이들과 지역민들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술 프로그램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예술 관련 촉감놀이도 할 수 있고 그런 관측도 할 수 있고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중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실과 수업 공간, 전시실과 공연장 등도 만들어 예술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지는 7월까지 매입을 마치고 세부 프로그램도 차차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 6월 말이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남의 첫 꿈꾸는 예술터. 어떤 공간으로 재탄생해 지역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일상생활 접촉을 통한 지역 감염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순천 3명과 여수 2명이 각각 추가됐으며 전남 1464번에서 1468번으로 분류됐습니다. 순천에 사는 1465번부터 1467번 환자 등 3명은 지난달 29일 확진된 전남 1455번 환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에 사는 1464번 환자는 기존 지역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었다가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468번 환자는 지난달 27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확진으로 판명됐습니다. 구체적인 감염 경위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군청사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발신 출입 관리 서비스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 발신 출입 관리 서비스는 QR코드나 출입명부 작성 없이 사업장에 부여된 고유 번호로 전화를 걸면 전화번호와 방문 시간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입니다. 6월부터 음식점, 카페, 체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홈페이지 지원 내용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남군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공약 이행 실천 계획서의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 로드맵과 재정 계획 등을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민선 7기 4년차를 앞두고 기초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 실적과 마무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됐는데요. 해남군은 민선 7기 65개의 세부 공약 중 46개의 사업을 완료해 70.7%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19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90%가 넘는 높은 공약 추진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공약 추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남군 누리집에 공개해 공감대를 높이고 공약 이행 군민평가단 운영으로 군민들이 직접 공약 실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교통행정이 오히려 업체 측에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주장한 지난 4월 체불임금 13억 가운데 일단 절반만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6억 5천만 원을 별다른 검증 없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스 업체 측은 공공성을 강요받고 있지만 자신들은 사기업인 만큼 노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회계 실사를 통해 손실 규모를 파악한 뒤 목포시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목포 시내버스 업체의 휴업 철회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휴업 철회를 결정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계와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정한 공익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목포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준공영제와 부분공영제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의 대중화 등으로 1가구 2차량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동주택의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관련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나강구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의회 나강구 의원입니다. 네, 공동주택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안군 남악 오룡지구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등록 차량이 파악된 남악과 오룡지구 아파트 30개 단지 약 1,798세대에 15,000여 대의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의 추산이 더 심각한 상황이며 입주민 간 분쟁, 이중주차,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 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주차 부족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구 이면도로 주차로 인해 어린이 사고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중주차 등으로 인해서 비상 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지금 관련해서 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 방안이 어떻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1가구 2차량의 보편화로 사회 문제가 된 아파트 주차 문제는 현행 규정이 변화한 시대의 세대별 차량 보유 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37만 대로 1991년 425만 대와 비교해 약 470% 증가하였으나 주차장의 면수는 차량의 증가폭을 반영하지 못해 입주민 간 분쟁, 불법 주차, 재난 발생 시에 비상차량 진입 등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매년 3%씩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 대수를 반영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자동차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역 및 주택 유형별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주기적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거에 따르면 시대가 변하면서 세대별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했지만 관련 규정을 여전히 개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좀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까요? 아파트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지자체의 실행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장 설치 관련 법규, 그리고 지자체 조례 개정, 공공주차장 확보, 선진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그리고 성숙한 도민의식 등을 병행할 때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출산한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 30분 여수 남산동의 한 원룸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에 방치해 아이가 숨지자 싱크대 아래에 은닉한 혐의로 22살 A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모 씨는 무서워서 아이를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모 씨를 상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암군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단속을 추진했습니다. 영암군은 주유소별 전체 판매량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주유량 비율이 80% 이상인 주유소 등 의심 거래 내역이 많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는데요.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주유업자에 대해 6개월 유류 구매 카드 거래 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화물차 주인에 대해서는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와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4% 올랐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52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별로 나주가 15.6%, 장성 13.4%, 담양 12.2% 순으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진도가 8.4%로 가장 낮았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부터 최고지가를 이어온 여수 학동상가로 상업지역인 이곳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4% 상승한 1제곱미터당 438만 5천 원으로 공시됐습니다. 한편 최저지가는 장흥 유치면이며로 1제곱미터당 176원입니다. 자세한 개별 공시지가는 전라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토지 소재 시 시군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을 통해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앞으로 자전거 거치대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자동차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서 운반할 경우 외부 장치용 등록 번호판을 따로 신청해야 하며 목포시 자동차 등록 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 당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의 번호판 부착 없이 자전거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1년 안에 추가 적발되면 150만 원, 3번 넘게 적발될 경우 2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대전에서 열린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순천 권분운동이 기부문화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권분운동은 자원봉사단체가 주관이 되고 각 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순천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게 됐으며 마스크 권분, 착한 임대료 운동, 권분 가게, 어깨동무 가게 등으로 확산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는 권분운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웃에게 쌀이나 반찬, 라면 등 맞춤형 꾸러미 권분 상자를 배달해주는 운동으로 나눔을 권장하는 범시민 운동입니다. 전남 고흥군이 아난탈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핀란드의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아난탈로와 같은 곳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여러 가지 문화 예술을 익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꿈꾸는 예술터라는 이름처럼 꿈꾸듯 예술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이 고흥뿐 아니라 곳곳에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